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7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기업 실적 지금 시작했죠. 기업 실적 발표하는 것들 우려감 오고요. 그리고 CPI 오늘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에 발표되는 CPI 지수에 대한 경계감 속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62%, 나스닥 0.95%, S&P 500 0.92% 하락 마감을 했고요. 시장 하락하는데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0.18%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좀 급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한 8% 정도 밀리면서 다시 100달러 미만으로 95.84달러 정도 거래되면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 오늘 코카콜라 발표를 했고요. 코카콜라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 원자재 상승분을 이 제품에 전이를 시키면서 전가를 시키면서 실적 방어를 좀 잘 했다라고 해서 실적 잘 나왔고요. 대신에 결과적으로 오늘 주가는 좀 밀렸지만은 실적은 어쨌든 좀 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을 하잖아요. 네,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지금 뭐 원유 유가 잡으려고 어떻게든 좀 증산에 합의를 하려고 사우디를 방문을 하는 건데, 지금 이미 한 뭐 8%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바이든이 뭐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이렇게 막 증산을 해달라고 하지도 않을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사우디는 이 유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좀 손해잖아요. 유가를 좀 비싸게 팔아야 오히려 더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증산을 쉽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면은 바이든도 지금 이미 유가가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사우디도 굳이 증산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니까 유가는 아직까지도 위로 열려 있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CPI 발표 확인하면서 지금 전달에 8.6% CPI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근데 이번 달에 6월 달이고요. 7월 달에 이제 발표될 CPI 지수를 지금 8.8로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9%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은 아직 더 진행이 되고 있고, 왜냐면 이렇게 유가가 빠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유가가 빠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은 CPI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폭 더 오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 관련주, 뭐 에너지라든가 또는 식음료 쪽 또 한 번 더 올려 쳐줄 수 있는 구간들, 뭐 물론 고점을 갱신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두 번 뭐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입니다. 오늘 0.43% 하락하면서 2.971% 거래되면서 마감을 되었습니다. 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하락폭을 좀 더 키워냈는데, 이 채권 수익률 요 놈은 살짝 꼬리 달면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S&P 500 빅스 지수입니다. 공포 지수죠. 시장이 오늘 빠졌는데 오늘 이게 자꾸 왜 이 하락으로 뜰까요? 이게 분명히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분봉상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마감을 하면서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일단은 미국 야간 선물입니다. 지금 현재 야간 선물 1시간 봉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어제 저희가 폐장한 게 요 정도 수치입니다. 요 정도 수치고요.
어제 개장한 가격이 요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더라도 일단 어제 선반영되어진 부분은 일부분 있습니다. 선반영되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만약 하락하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막 확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중에 야간 선물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같이 동조돼가지고 끌려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일단 개장 가격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은 뭐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시가 테크놀로지 저희가 계속 트래킹 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제 고점에서 한번 음봉을 좀 세게 맞았었는데 다시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WHO에서 18일 날 2차 긴급회의 있습니다. 2차 긴급회의. 요거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매매 포인트 잡아서 연결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 그저께 월요일도 그렇고 바이오 장세가 그 난리를 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장세 완전히 바이오 장세였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수급이 돌면서 그런 종목들 시장 빠질 때 그런 종목들이 신나가지고 어제 그런 그 코로나 관련 섹터들만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었는데 오늘 또 그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살펴봐야 될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미국 카누라는 이제 전기차 업체입니다. 오늘 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70% 넘게 상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좀 걸려가지고 지금 5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월마트 있죠, 월마트. 미국에서 이제 뭐 약간 이마트 같은 월마트에서 전기 배송차를 4,500대를 인도 계약했다라고 합니다. 뉴스 보시면은 요거 뉴스 보시면 되시고요. 요런 식으로 엄청 큰 뭐 물류 배송을 하긴 하는데 엄청나게 뭐 이 허브에서 허브로 옮겨가는 엄청 대형 이런 트럭이 아니라요. 전기차인데 요런 소형 트럭들 만약에 뭐 쿠팡 라이더스 분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트럭이라고 약간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유가 시대에서 그런 물류 배송에 대한 원가 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기업 이익에 좀 포함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 4,500대 인도 계약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최대 1만 대까지 구매할 것으로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전기차 관련주도 오늘 장중에 한번 튀어주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장중에 국내 증시에서는 그 테슬라 관련된 사이버 트럭 관련주가 오늘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와서 거래량도 펑 터지고 오늘 지켜봐야 될 섹터 중에 종목 중에 하나 전기차 쪽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장 부품 쪽이 요즘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S&P 500 상장되어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 기업 그 흐름들입니다. 상승폭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1%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0.68% 상승, 구글은 1.44% 하락, 아마존 2.26% 하락, 테슬라 0.5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에너지 쪽 정유주들도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러시아가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이제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석유 가격 상한제 실패 시 유가가 140불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앞서 전달해드린 내용대로 일단은 유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푸틴도 그렇게 뭐 달갑지는 않습니다. 푸틴이 지금 이 유가 가지고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라든가 가스 가지고 원자재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득을 본 상황이어서 지금 이 유가 떨어지는 거나 가스 떨어지는 거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뭐 좀 떨어지더라도요. 가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오게 되면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겨울이 다시 오게 되면은 지금 여름이지만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은 당연히 가스라든가 그 기름을 떼어 가지고 보일러 틀어야겠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겨울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뭐 바이든이랑 사우디가 빈살만이 증산 합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약간 좀 이슈가 있다. 그래서 사우디는 뭐 그렇게 굳이 내가 증산을 해줘야 돼? 라는 상황이고, 바이든은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뭐 증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라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좀 큰 폭으로 빠져서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고 95달러 정도로 거래가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은 95달러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오늘 CPI 발표하면서 그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쪽 좀 올라붙어 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야 될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전 뉴스입니다. 신한울 이제 3, 4호기 내후년 건설 추진한다는 뉴스고요. 이것도 어제 뉴스입니다. 그리고 원전 일감 1,300억 원 공급한다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뉴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산업부 장관에게 원전 생태계 조속 복원하라면서 일자리 창출하라고, 그리고 그리고 원전 산업을 좀 복구를 하라고 이게 지시를 내렸다고 해가지고 어제 또 장중에 국내 증시에 원전 테마주로 포함되어 있는 그 종목들이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흐름 뉴스 다 살펴보고 나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위한 4자 회담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13일 날 이스탄불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지금 러시아가 오는 13일 오늘이네요. 현지 시간 오늘인데 그러면 오후 지나서 저녁쯤 되겠죠? 저녁에서 새벽쯤. 그래서 튀르키예, 이스탄불 흑해 곡물 운송을 위한 4자 회담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국가가 포함되는지 지금 튀르키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엔 대표단, 그래서 4자 회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좀 붙을 수 있는 그 섹터는요. 그 재건 관련주들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지금 그 러시아가 지금 그 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딜.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딜을 성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재건 관련주 잘 살펴봐야 되겠고, 그 여기에서 조금 아리까리한 게 최근에 그 원자재 식음료품 굉장히 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6월 피크아웃 찍고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식음료 쪽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CPI가 좀 그렇게 나오더라도 전쟁 때문에 더 가속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식음료 쪽 같은 경우에. 그리고 다음은 이제 K 컨텐츠죠. KT 컨텐츠 도전이 통했다.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 글로벌 1등 했다라고 합니다. 이 월요일에도 이제 전달을 해드렸던 그 섹터고 종목이기도 한데, 그 뉴스 제목 자체가 그 넷플릭스 글로벌 1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잘 살펴봐야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비슷한 맥락으로 오징어 게임이 한국 최초 에미상 작품상 이정재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후보에 올랐다고 약간 기대감으로 예전에 오징어 게임 인기 확 뜰 때 국내 증시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컨텐츠 관련주들 올랐었고, 그때 당시에 같이 올랐던 게 메타버스였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올랐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우영우라든가 오징어 게임, 그리고 이정재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도 지금 그 메타버스 도시 새로운 가상 경제를 만든다라고 해서 오늘 6시에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타버스랑 뭐 콘텐츠랑 굉장히 많이 엮이기도 하고, 뭐 동시에 같은 테마 타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그 경기 침체가 이렇게 쭉 꺾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시장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뭐 경기 방어주라든가 경기 방어주라든가, 그리고 뭐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굉장히 어 필수제, 이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그 수혜를 봤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또 시장에서 바닥을 찍고서 다시 올라가려면은 여기에서 어떤 거를 언급을 해야 되냐면은 성장성을 언급을 해야 됩니다. 네, 성장성을 언급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그럼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뭐 메타버스가 올라가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되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메타버스, 뭐 2차 전지,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기술주들을 언급을 해야지 이런 성장성을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니까요. 또 지금 또 CPI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또 기술주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컨텐츠 뉴스들이 나온 상황에서 오늘 장중에 충분히 봐도 될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주들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좀 사모아 나갈 수 있는, 약간 삼성전자 사모아 나가듯이 좀 실적 괜찮고 그런 성장성, 그리고 좀 포트폴리오가 괜찮은 회사들 사모아 나갈 수 있는 시점으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으로, 구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석탄을 다시 쓸 결심이라면서 푸틴이 유럽의 기후 리더십을 흔든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석탄 관련주가 또 올라가거나 뭐 에너지 쪽 이슈를 봐야 되는데, 에너지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뭐 그 바이든 사우디 이슈, 그리고 뭐 이런 뉴스, 러시아 그 석유 가격 상한제 실패 시 뭐 유가 140불 간다. 그리고 CPI 발표하면서 조금 더 붙어줄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겨울철이 되게 되면은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상황. 이런 거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증시 모습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미쳤습니다. 환율. 네, 환율이 지금 어제 장중에 1316원 찍고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으나, 환율이 고점을 뚫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의 저점은 깨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좀 소폭 꽤나 한 0.5에서 6% 정도 회복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2310포인트 정도까지는 뭐 그 빠지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 줄 그어놓은 대로 뭐 좀 마감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어제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겠고,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CPI가 발표가 있다 보니까 오늘 포지션은 상당 부분 일단 줄여 두시면서, 아니면 혹은 대응 구간을 확실히 정해 두시거나, 또는 오늘 오후장 되면 될수록 현금 확보를 최대한 하시면서 다음 시장 CPI를 발표하고 나서 또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그 시장 대비해서 시장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로서 어제 진단키트 관련주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더블업입니다. 더블업. 네, 거의 2만 명 미만으로 나오던 수준이 거의 4만 명 가까이 나오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오전에 신규 확진자 발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 7월 11일 날 나온 그러면은 그 37,000 명에 대한 이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은 겁나게 달려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뭐 요런 뉴스 뭐 이럴 때 전달을 해드릴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어제 말씀을 안 드렸다 한들 관심 종목으로 일단 넣어 두셨다가,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격을 수렴을 시키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딱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조정 구간이
뭐 박스권을 만들다가 뭐 빠지기도 하고 다시 수렴을 시키고 여기에서 거래량 빵 터지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매물 소화하고 수렴시키는 곳에서 돌파 매매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돌파 매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뭐 막 시장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급등주 갑자기 막 아무거나 올라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 터지고 거래량 좀 빵빵 터지는 종목, 그리고 해당 섹터에서 좀 그 탄력이 강한 종목들 접근해 보시면 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파마, 일단 코로나 관련주, 엑세스 바이오, 진단키트 관련주죠. 진단키트 관련주 어제 오상자이엘 다음으로 좀 강했던 종목으로 기억이 돼요. 어제 거래대금이 1,800억 정도 터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었고, 기술적으로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여기에서 한번 매물 맞고 이게 떨어졌던 구간, 그리고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던 구간을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오전에 신규 확진자 4만 명, 3만 7천 명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수렴 돌파하는 구간들, 거래량 증가하는 거 확인하시면서 돌파 매매 접근하시면요, 2%든 5%든 10%든 쌓아나가실 수 있는 매매를 접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어제 뭐 한국파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상한가도 찍었었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런 종목들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구간에서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올라간다고 무조건 따라잡는 게 아니라 한번 눌리는 거 기다렸다가 수렴시키는 거, 이런 거 기다려가지고 돌파 매매 해보시면은 단기간으로 단타하는 데 있어서 접근하실 수 있는 포인트는 충분히 잡히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 새로운 백신 개발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종목도 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무상증자 관련되어진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PNK 피부 임상센터라는 종목이고, 3대1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무증 테마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었죠. 그 3대1도 굉장히 강한 폭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초가 한번 얼마나 열려주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갭상 들어갔습니다. 갭상승. 갭상승 들어갔으니까 오늘 장중에 그 얼마의 가격이 형성되는지 개장할 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PNK 피부 임상 이 종목의 기업의 최대 주주가 대봉 LS라는 이 화장품 기업이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 이 기업이 PNK의 그 최대 주주니까, 만약에 PNK가 가격 형성이 개장할 때 좀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대봉 LS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공구먼이 그 무증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엄청나게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는데, 이때 같이 올라갔던 게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대봉 LS도 이 안에서 충분히 뭐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생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테슬라 관련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주가 그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 만드는데 컨트롤암이라고 해서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에서 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대량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그래도 1년, 거의 한 1년은 아니고 한 10개월 내에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바닥권에서 한번 양봉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따라붙어도 뭐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스윙으로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박스권 잘 만들어주는지 잘 살펴보면서, 그리고 전장 부품 관련해서 좀 섹터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라갔던 종목이 또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 일동제약도 지금 어제 뭐 코로나 바이오 관련주 그쪽으로 대장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거래대금이 3,800억 정도 터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었고, 여기 한번 일단은 매물 소화는 한번 했습니다. 여기를 한번 이 바닥
이 해당 지지를 해주던 구간을 한번 소화를 해줬으니까요. 지지를 해줬으니까요. 여기에서 한 121선까지 45,000원까지는 반등 나와줄 수 있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구간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CPI 발표를 앞두고서 오늘도 그렇게 장세가 좋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장 전에 확진자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뭐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또는 뭐 최근에 이슈 붙었던 종목들 사이에서 순환매 빠르게 돌아갈 때 매매가 가능한데 이거를 놓칠 뻔했네요. G2파워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뉴스 아까 봤었죠? 네. 원전 뉴스 요거 뉴스 나오면서 시간 보시면은 2시 40분이거든요. 2시 40분. 2시 40분쯤에 이런 식으로 발생이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렴 돌파 구간, 네, 여기 수렴 돌파 구간이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증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좀 매물 소화를 할 때 돌파 매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거는 돌파 매매를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원전이라는 섹터가 굉장히 건강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 그 섹터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 오히려 지금 21선 그 양봉 나오면은 반등해주고 21선 양봉 나오면 반등해주고 이번에도 21선 밟으니까 반등 나왔습니다. 그럼 다음 한 42,5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 구간으로 확인하시면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관련해서 오르비텍이라든가 굉장히 차트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삼영엠텍 요거는 어제 음봉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도지네요. 그리고 요런 종목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피코그램이라는 종목도 아직 살아 있으니까 요 양봉 떴을 때 한번 박스권 잘 만들어 주는지 원전 섹터 잘 확인하시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올려 붙일 수 있는 단기 매매도 접근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그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서 그렇게 시장 오늘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오후장 가면 갈수록 현금 비중 또는 뭐 계좌 관리 비중 이런 비중 관리 잘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하루 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매매 포인트를 좀 접근을 해드리더라도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돈의 흐름을 잇는 스마트 A 기법, 스마트 A 매매 이런 식으로 스마트 A 매매를 접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심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사에 맞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내일 오전에도 뉴스 종합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냉방병 모두 조심하시고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세요. 내일 뵙겠습니다.